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 다 기억하고 있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증명은 없습니다. 오늘 증명은 없고 바로 공식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암기하고 있나 한번 점검들 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접방이에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뭐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쓰는 공식이 다르죠? 뭐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는요, 뭐가 주어지냐면은 원방이 주어져요. 원의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자, 볼게요. 원방이 주어진다 그랬으니까 일단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을 거고, 너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기본형이 주어졌다 치자. 이거야. 이렇게 기본형이 주어졌어.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접방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개가 있다 그랬죠? 2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울기 m인 게 여기 위에 하나, 이렇게 밑에 하나, 이렇게 2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너가 됐든 어쨌든 구하는 그 공식 자체가 어떻게 된다 그러셨냐면은요, y는 기울기 x, 당연히 기울기가 m이니까 기울기 x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은 원의 반지름 값이 들어가고, 루트를 씌운 다음에 기울기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접방을 빠르게 구할 수 있었다. 가오 기억하고 있니? 기억해야 돼 이거. 나한테 원방 안 들었잖아, 그치? 자, 두 번째, 원방이 표준형으로 나올 때요.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q의 전체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준형, 이동을 완료한 어떤 그런 원에 대해서 접방을 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공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y에서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야. 평행 이동한 양만큼. 기울기 쓰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또 x 마이너스 p를 갖다 쓰시는 거죠. 요거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변화된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가 동일해. 반지름 곱하기 루트 기울기 제곱 플러스 1. 요게 이제 원의 방정식과 기울기가 주어진 접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는 알고 계시죠? 플러스를 택하게 된다면은 요 녀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를 택한다면은 밑에 있는 접방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어려운 거 있을까? 외워야 돼, 얘들아. 선생님, 만약에 얘가 표준형이 아니고 일반형으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기본형만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뭐가 주어질 때냐면요, 원방하고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요. 접점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접점 좌표가 주어진 채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먼저 표준형부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질 거고, 특정 접점을 얘기하는 거야. 어떠한 점 딱 얘기해주고, 여기서 여기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할까요? 알파 콤마 베타에서 이 접점에서의 접방 이렇게 구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를 구해줘. 선생님이 이제 유도 과정은 생략한다 그랬어. 기본 수업 때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쌤이 키워드를 하나 줬지. 접점이 주어졌을 때 원방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쪼개서 하나 대입이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쪼개서 하나 대입. 그때 막 따라하라고 했을 거야, 쌤이. 쪼개서 하나 대입이라는 얘기를 좀 기억을 좀 해줘라. 쪼개서 하나 대입. 뭔 소리냐면요, 기본형의 원의 방정식이 있고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면은 너의 방정식은 x제곱을 쪼개는 거야. x 곱하기 x로. x 곱하기 x로 일단 쪼개. 더하기 y제곱도 쪼개요. y 곱하기 y로 쪼개요. y 곱하기 y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은 유지. 이렇게 반지름 제곱 값은 유지해주고, 쪼개서 하나 대입의 의미가 뭐냐면 요 쪼갠 x 대신에 y 대신에 이제 하나만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알파, 베타 이렇게 쪼개서 하나만 대입하면은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면 제곱하는 게 아니라 쪼개서 하나 대입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라. 기억하시죠?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는요,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y-q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라고 나왔을 때, 이때는 또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요때도 마찬가지야. 쪼개서 하나 대입이야. 일단 쪼개볼까? x-p 더하기 y-q, y-q는
R제곱까지 이렇게 쪼갠 다음에 쪼개서 하나 대입하는 거예요. 접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쪼갠 거에 아무 쪼개나다가 하나만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 정리해 주시면은 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쪼개서 하나 대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자고 했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유도 과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때도 이제 중심 좌표를 알고 있을 것이고 요 녀석의 기울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수직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를 갔었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유도 과정은 기본 수업 때 다 했으니까 요거 두 개를 외워 주셔야 돼요. 선생님 얘는 일반형으로 나올 때도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생략하자. 어차피 잘 쓰게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필요한 수업은 90%는 다 했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곡선밖에 한 점, 원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 번들 공식을 외우세요. 공식을 알아야 문제가 빨리 풀립니다. 성진이 이거 모르면 100번 쓴다. 너 이게 필기야? 낙서야? 어? 안 쓰면 약간 그러니까 얘기 거 써. 좀 이쁘게 좀 써줘. 어려웠습니다. 내가 소주 2병 먹고 써도 그거보단 잘 쓰겠어, 진짜로. 문제 풀러 가볼까? 그 블루에 보면은요, 그 탑 솔루션의 공식이 다 나와 있긴 해요. 근데 매번 보고 풀면 안 되지. 외워야 되잖아. 자기 게 돼야 되겠죠? 가봅시다. 다이나, 그거 터치패드 한 번만 눌러줄래? 좋았다. 여기부터군요. 자, 기본형의 원방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한테 접하고 y절편이 2루트 6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실상 그림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그려볼게.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3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y절편이 2루트 6이래. 2루트 6이면 루트 3보다 크니까 대충 여기라고 잡을까요? 여기가 2루트 6이다 이렇게 돼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이 녀석의 접선 중에서 요거 y절편 요렇게 되는 요 직선을 찾아봐라. 이 녀석의 기울기 값을 찾아봐라. 미지수 m이라고 두 개다 이렇게 되네요. 근데 하나가 아니죠, 여러분들. 뭐가 돼? 두 개가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너가 됐든 어쨌든 찾아야 되는 거야. 기울기 미지수로 갈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기 전에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은요. 요건 좀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얘들아, 직선이 있어. 직선이 어떤 직선이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요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x축에 평행한 교점으로부터 교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다르니까 x축에 평행한 x축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x축에 평행한 어떤 그런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만약에 대칭이야. 여기 각도가 이렇게 각도가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도가 똑같다면은 너의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이 됩니다.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x축 대칭 이동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얘들아, x축 대칭 이동하면 우리 도형 이동해서 하겠지만은 뭐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근데 직선 세계에서는 y의 부호가 바뀌는 것은 x의 개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랑도 같은 느낌이니까 이건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대칭일 거라고, 이렇게 대칭일 거. 그거는 굳이 지금 뭐 증명은 안 할게. 넣으면은 너 마이너스 m인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m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지금 일종의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기울기가 미지수인데 요 원의 접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기울기 미지수 그대로 사용해서 가는 거야. 한번 구해볼게요. y는 mx를 출발하는 거야. 너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기울기를
기울기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일 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들어간다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라고 해서 반지름이 몇이에요? 루트 3이네요. 곱하기 루트 기울기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울기가 m인 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y절편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y절편이 요 부분이에요. 플러스가 됐던 마이너스가 됐던 어쨌든 2루트 6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버리고 플러스를 채택해야 돼. 네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루트 6이 되는 m값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요걸 풀어주셔야 되는 거지. 요게 y절편이니까. 문제에서 y절편이 2루트 6이라 그러지, 그치? 0 대입한 거. 자, 그러면 이거 등식 풀어주려면 양변을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제곱합니다. 3 나올 거고요. m제곱 플러스 1 나올 거고요. 우변 제곱하시면 4, 6에 24 이렇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변을 3으로 나누면 m제곱 플러스 1이 8이에요. 그래서 m제곱이 7이네요. 그래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플러스 루트 7인 접선이 두 개야. 요렇게 두 개인데 그 중에 위에 거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7이겠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7인 접선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한 녀석이 y절편이 2루트 6이고 기울기가 루트 7인 접선이 두 개인데 그 녀석도 일단은 y절편이 2루트 6이랑 나머지 두 녀석 얘랑 얘는 뭐겠어요? y절편이 마이너스 2루트 6이겠죠? 어쨌든 내가 찾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m값 두 개를 곱해라! 몇입니까? 마이너스 7, 1번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플러스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을 곱하시면 되니까. 괜찮죠? 넘어갑시다. 원방이 또 나왔어요. 원방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 A, B를 구하라.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번엔 접점이 나온 느낌이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이라는 녀석의 위의 점 대충 잡아볼까? 여기를 A, B라고 합시다. A,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있을 것인데 아이고 얘들아 미안하다. 이거 기울기 2예요. 매우 잘못 그렸지만 참아. 기울기 2야. 우리는 그냥 해석적으로 가보자. 이때 A랑 B를 구하라. 자, 일단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됩니까? 뭐부터 하셔야 돼? A, B가 누구 위의 점? 원 위의 점이야. 그러면은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 써줍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무려 2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원 위의 점이니까요. 두 번째 뭐 해야 돼? 원이 나왔고 접점이 나왔잖아. 그러면 접방을 구해봐야죠. 우리 접방 구하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쪽에서 하나 대입, 쪽에서 하나 대입하시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ax 플러스 by는 20. 요게 이제 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걸 1참수꼴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y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20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 여기에 집중해야 돼. 왜? 너 기울기가 뭐라 그랬으니? 2라 그랬으니 네가 2라는 값을 가져야 되겠다. 요걸로 갖다 a와 b 사이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주는 거지.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 정보를 하나 찾았습니다. 뭐 하겠어요 이제.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겠죠. 여기다가 쌤이. 그러면은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제곱하면은 4b제곱 더하기 b제곱 가지고 5b제곱 5b제곱이 20이야. 그러면은 b제곱이 4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뭔 소리야.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갈렸으니까 우리가 해봐야 되겠는데 네가 2 또는 마이너스 2야? 오케이. 그에 따른 a는 b가 2면은 얘가 2면은 a가 마이너스 4네. 만약에 b가 마이너스 2면 a가 4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그냥 a 곱하기 b를 하래. 2 곱하기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2 곱하기 4도 어쨌든 마이너스 8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강구되니? 정리 다 했나요? 넘어갈게요. 28 마지막 문제죠? 그나마 나오는 것 중에 얘가 난이도가 그나마 좀 높다. 자,
이게 어떤 유형입니까? 28번 유형은요.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야.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풀이 과정을 좀 기억을 해두라 그랬어요, 쌤이. 첫 번째, 뭘 해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래프 최대한 정확하게. 그러면은 금방 접선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막 보이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프를 일단 정확하게 그리고 그래프를 다 그렸는데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요 기울기를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쓰는 거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2를 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과정은 뭐냐면은요. 세 번째 과정은 그럼 이 작성한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지금 접선을 그었다며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며 그러니까 주어지는 게 이 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자, 요 점이 주어졌으니까 원래대로라면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요거 작성해 놓고 알파, 베타 대입해 가지고 막 식을 요리조리 갖고 놀면 좋은데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해주자. 아니야, 조금 수정을 하자, 얘들아. 미안하다.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을 때 요 공식을 쓰기보다는요, 요렇게 가자. 자, 봐봐. 기울기를 m이라고 미지수를 둔 다음에 지금 원밖에 한 점이 있잖아. 여기서 그은 접점이니까 너의 기울기는 m이면서 알파, 베타를 지나니까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통해서 적성하는 거야. 지금 접방을 어떻게 되겠어요? y는 기울기 곱하기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더하기 지나는 점 y좌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 내용을 통해서 얘를 작성하시고 세 번째 과정이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원의 중심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 P, Q라고 할까요? 이렇게. 원의 중심부터 얘부터 P, Q까지의 거리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지름 R이랑 같아지는 그런 M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고 기울기를 미지수로 둔 채로 꼭 원밖에 한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값이 반지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m값을 찾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8번이고요. 28-1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8-2번을 풀어드리긴 할 건데 이거 다 정리하시면 풀을 건데요. 요것만 가지고는 28번, 28-1번은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28-2번도 당연히 풀리긴 하는데 28-2번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가지고 쌤이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자, 한번 풀어볼게.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래. 그래프 정확하게. 자, 그럼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보러 갑시다. 자, 먼저 원을 파악해야 되겠네. 얘는 x제곱 y제곱이 있고요. 중심 좌표가 지금 1,0이 될 거예요. 1,0이 중심 좌표입니다. 반지름 찾아볼까요? 반지름은 중심 좌표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얘를 빼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25. 반지름이 5야, 무려. 반지름이 5인 원이야.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반지름이 5예요. 5. 반지름이 5다. 그런데 어디서 0,a니까 y축 위의 점이네요. y축 위의 점 0,a 어딘가에서 접선을 긋겠다. 근데 양수이라 그랬으니까 대충 0,a를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 a라고 합시다. 여기서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는데 쌤이 그림을 살짝 잘못 그렸죠? 그었던 두 접선이 뭐가 된대? 서로 수직된대. 그림 조금 수정할게. 수직이 돼야 된대. 조금 내려야 되겠네요. 내려오면은 뭐 대충 한 이쯤 내려오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이제 0,a고 여기서 접선 두 개 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고 여기서도 하나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아우, 성진이 하품 소리가 그냥 요렇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둘이 수직이다. 뭐 이렇게. 그때 A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철저히 원리대로 가볼게요. 일단 얘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지만 뭐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 기울기를 미지수 m으로 두시고 기울기가 미지수 m이에요. 그 다음에 뭘 지나가요? 얘가 0,a를 지나가니까 요거 지나가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널 작성하겠다는 얘기지. y는 기울기 m 곱하기 x 빼기 지난점에 x 좌표니까 그냥 x 더하기 지난점 y 좌표 이렇게 mx 플러스 a야. 일단은 mx 플러스 a야. 그 다음에 쌤이 뭐 한다 그랬어요? 널 작성했으니까 원의 중심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값인 5가 나오게끔 그렇게 한번 가보겠다 이거야. 중심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1,0이잖아요. 자, 그럼 1,0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게 5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얘를 직방으로 바꿀게요. mx 마이너스 y 더하기 a는 0이고요. 나는 너하고 지금 1,0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 거리 값이 정확하게 5가 나와야 된다. 자, 갑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개수 제곱 더하기 제곱 하시면은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분의 절대값 씌워서 대입이죠. 대입하면 m 0 그러면은 이제 절대값 m-a가 돼요. 자, 얘가 뭐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반지름 값인 5만큼 나와야 돼. 봐봐. 이제 그럼 이거 가지고 놀아야 돼. 선생님 미지수가 두 개여서 안 풀리는 거 아닌가요? 맞아. 안 풀리긴 안 풀리는데 꼼수를 쓸 수 있어. 잘 봐. 먼저 일로 쭉 보냅시다. 그러면 절대값 m-a가 5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a예요. 자,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으니까 그대로 양변을 제곱합시다. 그러면은 m제곱 마이너스 2am에다가 플러스 a제곱이 되고 25배의 m제곱 플러스 a가 돼요. 자, 요거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지. 한쪽으로 몰 거야. 근데 지금 a제곱도 있고 m제곱도 있는데 쌤 m제곱에 대해서 m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야. 즉 m에 관한 2차 방정식 작성하겠다는 얘기야. 잘 보세요. 25m제곱이 있는데 네가 넘어올 거니까 24m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상수니까 이따가 정리하시고 얘가 넘어오면 m에 관한 1차식이 하나 펼쳐지죠. 2a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어떻게 되지? a제곱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럼 25a 빼기 a제곱이야. 25a 빼기 a제곱. 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러분들아? 뭐 틀렸어? m 플러스? m제곱 플러스 어디 안에? 아, 이거구나, 그지? 이런 데니까. 아유. M 플러스 A야? 아이고, 진짜. 미치겠다. 큰일 날 뻔했다. 고맙다.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수정하자, 그러면은.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25m제곱 넘기면은 24m제곱. 자, 마이너스 2am 에다가 25가 있는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5 마이너스 a제곱은 0. 이거 맞죠 이제 그러면? 맞아? 자, 봐. 이거 쭉 풀면은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했으니까 쌤이 이거 풀면은 m값이 뭐 또는 뭐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그치? 뭐 중근이든 뭐 어제도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각각의 m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잘 들어야 돼. 지금 처음부터 뭐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우리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0,a를 지나는 직선을 작성했어. 그런데 그 직선이 기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값이 5다 해서 온 거잖아, 여기까지. 근데 그게 굳이 비단 얘기뿐만 아니고 얘 얘기도 되는 거거든. 얘도 기울기 미지수 m으로 두면 0,a 지나고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값이 똑같이 5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나온 m 두 개가 하나는 너의 기울기, 하나는 너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너의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너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m분의 1이 돼야 되고 문제 처음에 니들 수직이라 그랬거든. 요렇게. 즉 다시 말해서 요거 풀어가지고 나온 m 두 개의 곱하기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돼?
그럼 이거 곧 2차 방정식, m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써야 되는 거지.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요 곱분의 요거잖아요. 그쵸? 그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24분의 25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걸로 갖다 이제 a 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번에 24를 곱하시면은요, 24 마이너스 a 제곱은 마이너스 24 넘겨주시면, 뭐야? 25잖아. 왜 이래, 이거. 넘기면 49는 a 제곱. 그러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7. 근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7.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 정상적으로 간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는 건데, 잘 봐. 이거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 얘들아. 이렇게 풀면 안 돼.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니들이 보여야 돼. 요렇게 길이가 갖고 수직이야. 여기도 수직이야. 사각형이잖아. 사각형이니까 여기도 수직이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일단 직사각형인데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잖아. 직사각형의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뭐라고 배웠어요?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그치? 이게 정사각형이 된단 말이죠. 그럼 1,0이라는 점하고 0,a라는 점하고의 거리값이 등장을 해요. 왜? 반지름이 5니까 너하고 너 사이의 거리는 여기다 루트를 곱한 5루트2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가보자고. 너하고 너 사이 거리 구할 거야. x좌표 차이제곱 1, y좌표 차이제곱 a제곱 1제곱 더하기 a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5루트2가 돼야 되는 거야. 5루트2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양변 제곱해볼까? 그럼 1 더하기 a제곱은 50 이렇게 되는 거지. 뭐야? 그럼 넘기면 a제곱이 49니까 식 몇 개 안 쓰고도 답이 나오잖아. 이거는 사실은. 그치?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죠. 그쵸? 수직일 때만. 28-1번은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28-1번은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이런 과정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암산으로 암산 좀 오버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시겠죠? 일단 딱 여기까지. 너 자세가 뭐 눕겠다.